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신문사의 최영 기자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현장에 좀 다녀왔었는데 사실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좀 서류와 대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오랜 시간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님과 도면 검토와 함께 그 기록 영상과 이렇게 대조 분석을 좀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확실한 위법 사항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사고 현장이 내재된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던 곳이다라는 것을 좀 명백하게 좀 보여주는 증거들이라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결국엔 방화구역 문제점인데 현장에서 저희가 볼 때 방화구역이 되게 훼손된 것도 많았고 네, 뭐 맞습니다. 훼손인지 준공 때 안착이 안 됐었던 건지는 잘 확인할 수 없었지만 실제 도면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번에는 확실한 위법사항이 좀 발견이 된 거죠? 네, 전체적으로 당시 현장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문제가 실제 도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견되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주로 이제 스프링클러라든지 소방 설비의 작동 유무와 피해의 상관관계를 많이 조명을 하고 있는데 화재가 이렇게 확대된 원인과 그로 인한 어떤 피해 정도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건축물에는 소방시설도 중요하고 건축물의 구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거는 안전한 건축물의 구조가 갖춰져야지만 사실 화재를 그 공간에 가둔다던가 이 구역을 형성시켜서 보다 더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바라보시는 시각들인데 오늘 검토할 부분들은 그런 방화구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소방시설들이 작동이 됐다 안 됐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어제 발표된 내용으로는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잠겨 있었어요. 저희가 일전에 현장에서 한 차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소방시설이 좀 엉성하게 되어 있는 곳들도 물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있는 시설마저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좀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일단 그때 이제 기록된 영상들하고 도면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저희 회장님께서 이제 바라보시는 또 중점 내용이 어떤 건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도 봤지만 화재 구역이 굉장히 한정된 공간이었고 만약에 방화구역이 적절하게 설치가 되었고 또 거기에 방화시설들이 적절하게 작동을 하였다면 A동, B동, C동과 건물 전체적으로 연기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본 것처럼 많은 부분의 훼손 또는 뭐 일부 훼손된 게 아니라면 뭐 아직 시공이 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작은 화재지만 이런 것들이 큰 피해로 갔던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알기 쉽게 도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하나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리조트 건물 자체가 A동, B동, C동 이렇게 아주 큰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도면을 보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면보다는 화재가 발생한 층의 도면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도 여기서 직접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같이 설명을 좀 이어갈 생각인데 일단 이렇게 도면을 보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도면입니다. 보시면 이쪽이 이 A동이고요. 그 다음 이쪽이 B동, 그 다음 이쪽이 C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재가 발생했다고 확인한 그쪽은 이 B동 라인이에요. 자, 이렇게 B동을 보시면 선생님 이 B동의 이 검정색 이 테두리들이 다 방화구역인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검정색으로 점선으로 이렇게 이어진 그 부분이 이 B동의 방화구획에 대한 지금 부분이고요. 지금 최영 기자님이 지금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곳이 지금 이제 외벽 이제 한 개고 그 중간에 이제 B동과 여기 로비동을 연결하는 금방 한 게 이제 수평 방화구역이고 그쪽 그쪽이 이제 C동 쪽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건축법상 사실 이런 방화 구획들은 3,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을 때 이제 네. 3,000제곱미터씩 네. 쪼개도록 돼 있는 거죠? 예, 면적별 네. 방화구역은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스프링클러가 만약에 설치 안 되는 곳은 어떤 규모예요? 네, 스프링클러가 안 된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하마다 구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도면의 왼쪽에 보면은 락한우, 남, 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아마 남과 여 부분을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을 아마 3개나 2개의 방화구역으로 나누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방화구역이 여기 중간에 예. 이렇게 들어간 부분하고 예, 그죠. 이 반대쪽에 시동으로 넘어가는 네. 쪽 이렇게 이제 이 구획된 것은 무조건 건축법에서 허가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네. 여기는 불이 안 넘어가게 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구획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방화구역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뭐 불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콘크리트 조가 제일 좋고 이게 안 된다면 벽돌조를 하고 일비쌓기를 해야 됩니다. 1시간 방화구역을 하려면 일비쌓기를 해야 되고 또 모르타르로 다 마감을 해야 되는 그러한 거고요. 만약에 건식 벽체, 경량 벽체, 석고보드라든지 이런 거면 방화 석고보드 뭐 1.5T 이상으로 천정까지, 즉 위층에 바닥부터 위층의 슬라브까지 완벽하게 구멍이 전혀 없이 밀실하게 막아야 되는 게 방화구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출입하는 공간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는 무조건 방화 문 또는 방화 셔터를 설치해야 되는 게 방화구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도면을 보면 네. 이쪽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좀 계속해서 출입하는 네. 그 복도 쪽에 네. 그 부분을 방화구역 존 자체에 방화 셔터로 처음에 설계가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죠? 이 부분인 거죠, 여기. 예. 그리고 이 부분,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세 군데가 방화 셔터로 돼 있었던 거죠, 설계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도면에 따르면은 세 곳 모두 방화 셔터가 최종적으로 설치되어서 인허가가 완료된 걸로 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여기 네. 이제 도면을 보면 지금 소방이랑 경찰이 감식한 결과에 따르면 불이 난 곳은 이곳이에요. 네. 자, 요곳 같은 경우는 지금 피트실이라고 불리는데 네. 파이프 배관들을 이쪽에다 이제 위치를 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네. 여기에서 사실 불이 났다라고 하면 첫째로 방화구역은 여기도 지금 까맣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방화구역이 되어 그럼 있는 여기도 사실 처음부터 불이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정상적인 경우라면 여기? 만약에 예. 그렇죠.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고 삐트에서 뭐 용접 작업이나 이번에 이제 작업을 해서 만약 불이 났다고 했을 때 방화구역이니까 방화문이 제대로 설치되었고 작동했다면 당연히 화재를 그 안으로 가두어 놓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서 일단은 실패를 했어요. 구획이 뭐 깨져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그렇죠. 없지만 이따 네. 영상으로 살짝 보시겠지만 일단 여기서 1차적으로 실패를 하고 저희가 이제 확인한 거는 불이 이제 확산이 돼서 탄 곳들이 이 범위가 상당히 넓었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탔었고 네. 여기도 어느 정도 이제 한 요 예, 정도는 예,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군데군데도 이제 화재 그런 흔적들이 좀 예, 있었는데 맞습니다. 사실 여기서 구획이 깨져갖고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비동의 시작점에서 비동에서 이동을 하기 시작한 거군요.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 사망자 위치하고 좀 대조해봤을 때 이게 되게 안타깝고 좀 답답한 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사망자 위치가 이쪽입니다. 소방에서 지금 확인한 결과로는 6명이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되셨어요. 네.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네. 있는 곳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 6명이 이쪽에 몰려서 돌아가신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불이 난 이 공간, 요 공간하고 이 피트 공간 쪽에서 이 방화 구획이 되어 있는 이 존을 넘어서 그렇죠. 이쪽에 연기가 다 전파가 돼서 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지금 사인은 규명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유독가스를 들여 마셔서 이제 숨지신 건데, 여기서 좀 저희가 인상 깊게 보는 거는 이 부분에 진짜 구획이 잘 돼 있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저희가 봤을 때 없었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한 그 시점으로는 분명히 방화 구획에 필요한 방화 문이라든지 방화 셔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영상을 한 번씩 보면서 시청자분들의 좀 이해를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가 영상 틀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가 저희 화재층을 촬영하기 시작한 그 장소인데, 이 장소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층계를 통해서 1층 부근의 화재 지점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에 승강기실이 있습니다. 여기를 도면하고 대조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불이 난 장소를 먼저 표기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불이 난 장소예요. 발화점. 그리고 사망자가 발생된 위치는 이 부분이고요. 발견된 곳이죠. 지금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 이쪽에서 이제 나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그 층에 진입을 하자마자 이제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 이게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이제 로비죠. 예, 여기가 로비고, 자, 로비가 어디냐면 도면으로 여기에요, 여기. 여기 지금 여기가 이제 로비입니다. 이쪽에서 여기.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자, 여기를 보면은 저희는 맨 처음에 이제 화재 현장을 갔을 때 이쪽이 제일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장이 보시면은 전면에서 보시다시피 천정에 고정하는 그런 구조물이라든지 덕트가 이렇게 전면으로, 즉 앞으로 쭉 쳐져 있는 거는 여기가 제일 열을 많이 받은 공간이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는 저희가 정보가 없어서 화재 위치를 저희가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 부근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화재 장소는 굉장히 여기하고는 먼 반대쪽에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눴는데, 아마도 화재 확산의 주된 경로가 벽면이나 바닥에 있는 가연물보다는 천정에 있는 덕트라든지 배관이라든지 또는 전선 케이블과 같은 그런 가연성 재료를 타고 이쪽까지 번져 온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형상을 볼 때는 천장 쪽에 소외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천장 타고 다 이렇게 이동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자, 다만 여기 천장 재료에 대해서 좀 이 부분, 이 부분도 조금 인상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 천장 단열재가 이 부분, 준불연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결과적으로 준불연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반 스티로폼이라든지 우레탄 폼의 판을 보드를 썼다면 저런 것들이 다 녹아서 떨어졌거나 없어졌을 건데, 지금 준불연재다 보니까 그나마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갈라졌지만 그래도 형상을 유지하고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건축물 자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다양한 화재에서 천장에 대한 그 단열재들, 그렇죠. 또 이제 붙어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자재들이 좀 가연성이기 때문에 사실 흔적도 없이 이게 불에 한번 타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아직 시공이 안 된 자재들을 보니까 다 준불연 등급을 좀 받은 그런 자재들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건축법에서 그 단열재를 이렇게 준불연재로 개정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은 참 좋은, 잘하고 있는 제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회장님이 단열재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셨고, 지금 여기가 이제 로비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비를 지나서 이제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바라부와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데, 이쪽이 이 바라부 인근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 아래에도 이 단열재로 보이는 준불연 제품들이 이렇게 타다가 좀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EPS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스티로폼 소재들, 이런 건 아예 흔적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저런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곳이 어디냐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또 도면을 보면서.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복도를 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해가 되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역시도 이렇게 천정이
대부분 탔어요, 그죠? 네, 네. 천정에 이제 단열재들도 예, 예.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모습들이 예, 좀 예. 있고, 여기는 아예 안 탄 모습도 보이네요. 네, 그죠? 그러네요. 확실히 단열재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라던가 아니면 밀양 화재 이럴 때는 그 위에 EPS라는 그 스티로폼 단열재가 붙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다 소외가 돼서 아예 네.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대부분이 네. 그렇죠. 예, 예. 자, 일단 여기 복도를 이제 지금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복도를 좀 걸어가면 좀 돌리겠습니다. 이쪽이 요 부분이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도면상 지금 바라부 바로 앞부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을 바라봤을 때 이제 어떤 모습인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네. 예 여기죠. 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바라보이죠. 예. 그러니까 소방하고 경찰이 조사를 통해서 현재 네. 위치라고 예. 지금 말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도 사실 방화 구획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곳이고 만약에 이 속에서 불이 났다. 뭐 물론 이 앞에서 났는지 속에서 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지금 알려진 거는 이 피트실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또 건물이라면 예. 여기 역시도 이 속에서 불이 나면 안 넘어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바깥으로도 안 가야 되는 예, 거고. 예.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전면 쪽 위에 상부를 좀 보면은 네, 여기죠. 예, 예, 예. 네. 거기가 지금 맨 처음에 발화했다고 추정되는 피트층 상부, 피트룸의 상부인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 벽돌조가 쌓여 있는 모습, 여기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예, 그러네요. 아주 잘 보이네요. 예, 벽돌조가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덕트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요 까만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뚫려 있는 것처럼 네네. 되어 있는데 이게 메꿔져 원래는 뚫려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닥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탈락하면서 생긴 건지는 저희가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그 부분도 지금 이렇게 육안상으로 보면 이렇게 뚫려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 벽돌 네. 위에 상부 벽돌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화구획은 기본적으로 일비쌓기 벽돌 가로 세로가 있다면 긴 변으로 네. 이렇게 쌓고 나서 네. 모르타르 마감을 다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벽돌조를 쌓을 때 모르타르를 밑에 놓고 벽돌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이 사이사이가 구멍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틈새를 통해서 연기라든지 또 화염이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앞뒤로 전부 다 뭐 2cm 뭐 또는 1cm 이상 이렇게 몰타르로 바르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기라든지 화염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마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모습을 봐서는 모르타르 마감을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외형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네, 정확히는 네. 알 수 없지만 사실 네, 이런 네. 건 정말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네, 조사를 네. 해서 네. 좀 밝혀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방화구획이 잘 돼 있지 않다라는 거는 네, 네. 결국 건축법을 위배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좀 규명이 돼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자 저희가 또 이제 이 바라부를 봤으니까 또 이제 걸어가다 보면 이 왼쪽에 이제 보이는 공간이 지금 BT 여기입니다. BT 갤러리라고 하는 요 예, 부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요 장소까지 지금 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방화문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이 방화문이 없으면 여기가 아무리 구획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쪽으로 연기나 이런 화염 같은 게 다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방화문에 대한 규정도 굉장히 강화돼서 네, 네. 국토부에서 품질 관리도 뭐 네. 법규도 굉장히 개선을 많이 시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방화문이 사실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준공도면 기준으로는 네. 방화 셔터가 네. 설치되고 그 방화 셔터 옆에는 방화문 이제 셔터가 내려오면 셔터 예전에는 일체형 방화 셔터라고 그래서 셔터에 쪽문이 있는 그런 거였는데 최근에는 건축법이 바뀌면서 셔터 옆에 고정식 방화 문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도면에도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설명 주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방화 셔터가 원래 이제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 측면으로 해서 사람들이 오갈 수 있도록 예, 방화문이 여기에 이제 방화문이 이제 들어가야 예, 되는 예, 거죠. 예, 원래 예. 정상적이었다면은 준공. 지금 현재 도면이 지금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 거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뭐 준공 뭐 허가 도면이기 때문에 예. 사실 현장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 여기 현장에서 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왼쪽으로 이제 여기서 돌면 아까 그 방화문의 위치가 나옵니다. 자, 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을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인데요. 네. 여기가 예. 아까 그 도면상 방화문이 있어야 될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 이제 방화문이 없는 게 사실 이때만 해도 저희가 건축 그 도면상 여기가 방화구역 존인지 아닌지 사실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개방되어 있을까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그때 흔적을 좀 볼 수 있었어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사실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방화 셔터가 달리는 곳에는 사실 이런 구멍들이 없잖아요. 요게 이제 뭐죠, 회장님? 는 아마도 매립식 방화문을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립식 방화문을 위한 프레임을 지금 양쪽에 벽면에 설치하고 매립식 방화문이 화재 시에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어 릴리즈라고 하는 전자석을 풀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 도어 릴리즈를 매립하는 박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화문이 이제 설치되는 방식이 그냥 문이 딱 달리는 방식이 있고 뭐 양쪽으로 열리는 게 있고 항상 닫혀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게 있고 한데 이 벽면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에 달려가지고 벽면에 이런 게 이제 부착이 됩니다. 이런 게 지금 보시면 요거. 네, 그게 이제 이게 이제 도어 릴리지. 그러니까 방화문에는 이 고리가 달리는 그렇습니다. 거고. 이건 벽면에는 사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까 보셨던 영상에서 보셨던 이 구멍은 결국 좀 전 이런 제품들이 안착이 돼 있어야 사실 처음부터 시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혀 저런 게 없다라는 건 아직 시공도 안 됐다라는 걸 좀 방증하고 있다. 네.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건축 준공 도서에는 방화 셔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방화 셔터는 없고 매립식 방화문을 설치하려고 했는지가 또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중요한 함의가 뭐냐면 준공 이후에 방화구역을 옮기거나 이런 경우는 대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대수선 신고를 통해서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방화 셔터를 동일한 성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화문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과정에는 이런 대수선을 신고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누락될 수가 있고 이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뭐 불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찌됐건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재료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상당 기간 동안 공사를 하는 동안 이렇게 방화 구획이 훼손되고 이 상태가 예를 들어서 공사가 완료되어서 정상화될 때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는 모르는데 이 기간 동안은 방화 구획이 훼손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신고 없이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로 또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안점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일단은 화재 당시에는 방화문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뚫려 있는 상태였다 여기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퍼져나간 그런 연기, 그리고 뭐 열기류 이런 것들이 이쪽 공간에도 넘어갔을 텐데, 물론 여기도 방화구역이 지금 제대로 돼 있는지는 사실은 모르겠는 게, 이 지금 왼쪽에 이 천장에도 화재 흔적들이 좀 많아요. 그 얘기는 꼭 여기 벽을 타서 넘어왔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일단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기에 방화문은 없다. 방화문이 없고, 방화문이 없음으로써 여기에 이제 피해자분들, 그러니까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안타깝게. 이제 그분들이 유독가스에 좀 노출될 수 있는 이 공간이 돼버렸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는 사용 승인이 떨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방화구역은 기본적으로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건물들이 왜 지금 태생이 되고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용 승인된 건물이고 거기서 네,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다 유지되는 상태로 이렇게 시설이 굴러가야 될 텐데 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세요, 회장님께서는? 사실은 이 반얀트리 현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통의 건축공사가 어떤 특정 시점에 준공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분양에 따른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가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주자들의 피해 또는 만약 입주자들이 정상적인 입주를 못한 시기를 넘겨서 입주를 하는 경우에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다 보니까 준공 시점에서는 이런 공사가 완공이나 또는 품질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에서도 공사를 준공을 해야 되는 이런 압박감들이 항상 현장의 감리자나 인허가 관청에 주어지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게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좀 답답한 일이기도 한데 이렇게 방화문이 없고 구역이 깨져 있다는 게 저희가 그 이면을 좀 들여다봤을 때는 사실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 기관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2차적으로는 이런 걸 시공을 하면 그 시공이 잘 됐는지 관리 감독하는 또 건축 쪽에 감리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감리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그럼 놓친 건지.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나중에 준공 승인이라는 그 최종 사용 승인이 떨어질 때에는 제3의 또 건축사분들이 현장도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검증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 이게 몇 단계에서 이게 문제들이 발생이 됐느냐 이걸 따졌을 때는 결코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 이 사안이 전국적으로 또는 우리나라에 고질적으로 만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는 건축 감리 또는 소방 감리 이런 감리자들이 배치되어서 원래 설계 도면에 준해서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고 이 시공된 것들이 정상적인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뭐 발주자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혹시라도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제3의 안전장치인 관할 지자체에서 제3의 건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거르는 이런 사회적 장치가 있는데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축사, 제3의 건축사들이 현장에 나와서 다른 모든 것들을 잘 보시지만 특히 잘 보지 못하는 측면들이 바로 이 피난과 방화와 관련된 시설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 승인 과정에서 이런 계단, 그 다음에 방화구획, 방화문, 또 최근에는 방화덕트, 그리고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케이블이라든지 또는 이런 덕트가 지나갈 때 그 사이 틈들을 다 메꾸게 된 내화 채움 구조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됐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사실 천장 속을 이렇게 열고 그 안에 이렇게 불빛을 비춰가면서 다 봐야 되는데 과연 그런 과정들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은 간과한 게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법과 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건축물이 완성되면은 그런 안전성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태인데 맞습니다. 결국엔 지금 안 된 걸로 보이고 이게 안 된 것이 과연 이게 제대로 사용 승인이 날 기점에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지 아니면 건축이 완성됐음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지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좀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도면상에서 저희가 여기서도 조금 더 걸어가서 2층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사망자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뭐 영상을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단 지나가고 여기에도 이렇게 지나가게 됐을 때 요 끝부분에도 방화구획이 또 마지막으로 끝맺음 되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도 사실 방화문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도 저희가 봤을 때 방화문이 똑같이 없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여기 역시도 이렇게 방화문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 여기도 사실 셔터로 설계가 돼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방화 셔터. 자, 요 셔터가 설치가 되면 여기 위에 이제 셔터 박스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여기도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뭐 현장의 도면을 보고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봐서 여기가 방화구역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보시다시피 매립식 방화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둘 다 도어 릴리즈를 또 설치하기 위한 배선이 되어 있고 도어를 감추기 위한 매립식 프레임을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천장에 지금 보면은 이쪽 잘 막혀 있고 위에도 보면 원래 콘크리트였는지 또는 벽돌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밀실하게 위에는 다 지금 방화계획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여기에 지금 도면상으로 방화 셔터가 말아져 올라가는 셔터 박스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벽체 이쪽을 보면 셔터 박스를 설치할 때는 보통 여기에 이제 앵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앵커 흔적은 지금으로 봐서는 앵커를 박았던 그런 흔적은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설치했다가 철거한 건지 원래부터 이제 설치를 안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 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기는 방화문으로 항상 닫혀 있거나 예, 이런 근데 그 지금, 셔터가 설치가 돼 있어서 예. 항상 작동 대기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릴리즈로 설치가 돼서 네. 방화문이 여기에 이제 매립되어 있는 상태로 네, 네. 유지가 되어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얘가 닫혀야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어쨌든 그런 형상이 아예 아닌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면 건축법상 따지고 보면 설치 안 되어 있으면 일단 건축법 위반인 거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고. 예. 자, 그러면 2차적으로는 이 소방법에서도 그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뭐 훼손시키거나 변경한다, 뭐 함부로 이제 네. 그 재기능이 안 되게끔 해놓으면 예. 이거 역시도 소방법에 따라서 또 처벌을 받는 조항들이 있잖아요. 네, 건축법 이외에도 네. 소방법 제61조 과태료 조항을 보면은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제3항에 제16조 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인 경우는 과태료 300만 원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용 승인이 난 건축물이다. 예. 사용 승인 난 건축물에 방화문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인테리어 과정에서 그걸 망가뜨려 놓거나 아니면 이게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사실 이 조항에 따라서 처벌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건축법과는 이제 별개로. 별개죠. 예. 그러니까 처음 설치할 때의 시공의 문제, 감리의 문제 이런 건 건축법에 따라서 다 네. 위법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예. 그거를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네. 사실상 훼손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소방법에 따른 또 위법 사항은 네. 된다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사실 이건 위법인 거예요, 결국에. 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지금 방화문이 부재하다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볼 때는 그렇습니다. 회장님과 되게 오랜 시간 이거를 검토를 했고 저희가 이렇게까지 막 분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런 사고가 안 나야 되잖아요. 발생했던 사고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 정부에서도 그 방향을 찾아서 이게 갈 텐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건이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사회의 뭐 집중도도 굉장히 높은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하나 조심스럽다라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지금 방화구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회장님의 설명도 들었고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이 지금까지 설명했었던 이 많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 텐데 일단 전체적으로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을 때 화면상을 봤을 때 실제로 화재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서만 방화구역이 제대로 됐다면 이 부분에서 다른 곳으로 전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A동에서도 어마어마한 연기가 분출되는 것을 우리가 봤고 B동에서도 헬리콥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요구조자를 구출하는 장면들을 봤다는 거예요. C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방화구역이 깨짐으로써 연기가 A동, B동, C동으로 다 넘어갔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계단실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계단실을 통한 연기가 상층부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듯이 방화구역만 우리가 잘 구성하고 여기에 성능을 발휘했다면 화재는 이 안쪽에서 우리가 국한시켰을 수도 있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제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뼈대가 잘 만들어져야 거기에 살을 뭘 붙여도 이게 네, 네, 제대로 네. 이게 작동을 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네. 이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성이 갖춰져야 될 건축물의 구조가 이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 네. 결국 이런 피해를 좀 불러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저희가 이번 영상으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는 소방에 관련한 또 여러 가지 행정 서류라던가 지금 미비점으로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소방 시설에 대한 최초 점검 제도라던가 소방 안전 관리자가 현재 여기에 배치가 돼 있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문제점들이 좀 내재된 게 있는 건지 분석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화재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관련된 좀 방향성도 제시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회장님과 계속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사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감리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에 관련한 또 화재 안전에 관련한 법이 건축법에서 준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그 화재 안전 규정들이 있고 소방에서 또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이런 그 규정 사항들이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화재가 확산되면 또 그 대응을 맡고 있는 소방 조직들이 이제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소방 조직 이전에 안전한 건축물이 좀 태생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에 이런 안전한 건축물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방향들을 좀 제시하는데 앞장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방기술사회의 박경환 회장님과 소방방재신문사의 최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